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점화식을 보고, 이런 게 점화식이야. n번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 그러니까 등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an 플러스 1, 아니 뭐 an 플러스 2도 나올 수도 있고,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항들의 관계식. 그러니까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야. 등호가 안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다. 얘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일반항을 아예 구해버리는 거야. 이 점화식 모양을 보고, 이 수열 an은 어떤 수열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점화식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 있지 않아요? 생긴 표현 방법이 네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기억, an 플러스 1, an, n번째 항, 그 다음 항, 등차 수열이 되려면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두 번째 니은은 얘가 그냥 좌변으로 넘어간 식입니다. 얘네들이 한 칸 차이, 그래서 1D, D라고 딱 쓰죠. 둘이 똑같은 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차 중앙을 쓰겠죠.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가 얘의 왼쪽과 오른쪽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똑같은 식이야. 약간 좀 변형한 겁니다. 마지막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 한 칸 차이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똑같이 한 칸 차이죠. 이게 같다.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가 나오고요. 얘 왼쪽으로 넘기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식이 원래는 두 개밖에 없는데 얘를 좀 모양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일반항을 바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얘 보이시죠? 등차 중앙. 그러니까 이걸 보고 an이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해? 얘네들이 뺀 게 2잖아. 그래서 공차가 2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일반항 바로 나오죠? 2n 첫 번째 항이 2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지. 일반항 아예 구해버렸다고. 그럼 얘는 ak 곱하기 ak 더하기 1분의 1 부분분수 보이시죠? 부분분수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풀지 마세요. 얘는 그냥 바로 대입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얘랑 얘랑 뺀 거, 우리 부분분수 식이 이렇게 되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앞에 거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게 바로 부분분수 공식이야.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한 칸 차이기 때문에 공차 D가 나오고요. D분의 1 이렇게. 앞에 거 얘가 한 칸 차이기 때문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가 남는다고. 1을 집어넣은 거 A1분의 1 빼기 마지막 항 10을 집어넣은 거 A11분의 1. 여기다 이제 빈칸만 채우면 끝이잖아. 공차가 2라고 나왔고 첫 번째 항도 2라고 나왔고 11번째 항을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22분의 1이 나오겠지. 얘를 통분합니다. 11을 곱해서 통분 22분의 약분하면 5 22분의 5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어떤 수열을 또 알 수 있죠? 등비수열을 알고 있잖아요. 등비수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그 점화식의 푸른 방법은 바로 일반항을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등비수열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 공비를 곱하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거. 요걸 나눈 모양, 얘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같은 식이에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세 번째는 등비중항.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왼쪽과 오른쪽의 곱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니을은 얘를 변형한 거예요. 식을 약간 모양을 바꿔놨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다. 얘네들의 대각선 곱하면 얘고요. 얘네들의 대각선 곱하면 얘가 나와요. 네, 같은 식입니다. 이 모양이 나오면 등비수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세 번째. 등비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이 왼쪽과 오른쪽의 곱과 똑같다. 그럼 공비를 어떻게 찾아? 다섯 번째 항이 나와 있죠. 24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나와 있죠. 3이라고. 그럼 얘네들의 세 칸 차이기 때문에 R 3승을 구할 수가 있죠. 8. 그래서 R의 3승이 8이라는 겁니다. 그럼 R은 2가 되겠죠. 이렇게 2를 세제곱하면 8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A 10번째 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 첫 번째 항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있다고. 그럼 다섯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갈 때 공비를 몇 개 곱해? 5개 곱하면 되겠지. 다섯 번째 항은 24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2이기 때문에 2의 5승 32가 되겠죠. 그래서 768, 3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개차수열. 이것도 알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개차수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똑같은 식이에요. n 플러스 1번째 항, 얘가 n번째 항. 뭘 더해? n이 들어간 식을 더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공차 D를 도했죠? 근데 얘는 N이 들어간 식을 도한 겁니다. 이거 나오면 아 개차 수열이구나 하고 어떻게 일반항을 바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1칸 차이죠? 그래서 여기 fn 있지? 여기에다가 n-1까지 대입하는 거야. 1부터 쭉 대입해서 도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도하는 게 바로 개차 수열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D로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n번째 항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3칸 차이죠. 그래서 이놈을 똑같은 숫자잖아. 바뀌지 않잖아. 얘를 n-1개를 곱했단 말이야. 도했단 말이야. n-1개를.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래서 이걸 n-1D라고 썼잖아요. D를 n-1개 도한다. 근데 얘는 개차 수열은 n이 들어간 식이기 때문에 바뀌어. 그래서 1, 2, 3, 4 대입해서 n-1까지 대입한 거를 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등차, 개차 똑같아. 생긴 모양이. 이게 넘기면 어디 둘이 똑같은 식이지. 넘어간 식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바로 개차 수열입니다. 일반항을 구할 줄 알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얘랑 얘랑 뺐죠. 요 모양이지. 오른쪽에 n이 들어간 식. 그럼 개차 수열입니다. 여섯 번째 항이 26이고 첫 번째 항 물어봤네.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되려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5칸 차이지. 그럼 여기가 fn이거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까지 넣어주시면 되지.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야. 그럼 얘는 26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 2, 3, 4, 5, 20이네. 도하면 이거 첫 번째 항이 6, 2, 5 이렇게 푸는 거야.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편하게 풀 수 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입해야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대입해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섯 번째 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n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A6 빼기 A5는 n에다가 5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자리가 6이 되겠지? 근데 얘가 2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집어넣겠어? n에다가 4를 넣어야지. 그래야지 얘가 A5가 나오잖아. A5 빼기 A4는 내가 n에다가 4를 넣었잖아. 4를 넣어야 돼요. 얘가 5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항이 20이라면 네 번째 항은 15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이 15.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푼다. 역시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개차수열 정도는 알고 계시면 편하다. 모르면 그냥 대입. 첫 번째 아까 선생님 어떻게 푼다고? 점화식을 보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 AN이 누군지 이렇게 바로 일반항을 구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겠어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이 점화식을 잘 몰라. 근데 물론 등차랑 등비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 기껏해야 개차, 개비 두 개만 더 외우자 이거지. 근데 모르겠다 싶으면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게 교육과정의 원래 목표야. 수능 문제에서는 등차든 등비든 개차든 개비는 안 나와. 정말로 그냥 우리가 처음 보는 점화식이 나와서 일일이 그냥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목표야. 나는 개차, 개비 싫어요 하는 학생들은 그냥 대입해도 되지만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서 개차수열 지금 일반항 구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암기를 해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점화식이 바로 개비수열입니다. 얘는 등비수열을 변형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n 플러스 1번장이고 얘가 n번장이야. 등비수열은 얘가 r을 곱하지.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됐잖아. n번째 항, 첫 번째 항 몇 칸 차이? n-1칸 차이. 또 공비를 몇 개 곱했어? n-1개를 곱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개비수열은 예상한 대로 n이 들어간 식을 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자리는 얘랑 얘랑 n-3칸 차이니까 여기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곱하겠어? n-1까지 곱하겠지. 가능합니까? 요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세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점화식이야. 뭐가 곱해져 있어? n이 들어간 식이 곱해져 있다고. 그러면 개비수열이구나. 그럼 난 일반항 구할 거라고. A에는 첫 번째 항, A1 쓸게 일단. 첫 번째 항 기준으로 n-3칸 차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1부터 1 집어넣는다. 2 집어넣는다. 3 집어넣는다. n-1까지 집어넣는 걸 곱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약분이 되겠지, 분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위에 거 두 개가 남았지? 그럼 여기서 밑에 거 두 개가 남겠지. 그래서 A에는 첫 번째 항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밑에서 두 개거든요. 얘보다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되니? 여기다가 n-2를 집어넣는 거. n이 되겠죠. 요 두 개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2 이렇게. 위에 거 두 개, 밑에 거 두 개. 그럼 이제 AN을 구했어. 여기서 끝이 아니지. 다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매번 얘기하잖아. 수열의 합의 마무리는 다 뭘로 끝나? 부분분수, 거진다. K는 1부터 20까지. N을 K로 고칩니다. 부분분수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얘랑 얘랑 뺀 거 1분의 2 써주시고
얘랑 얘랑 한 칸 차이잖아. 얘 공차가 1이니까 K 다음 항이 K 더하기 1이잖아요. 한 칸 차이. 그럼 앞에 거 한 개, 뒤에 거 한 개 남는다고.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1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20을 집어넣어요. 끝이잖아. 안 그러겠어? 또 한번 풀어볼까?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좀 부분선 좀 마스터를 좀 해줘. 우선 모양을 보세요. 1차, 1차 상수. 이런 모양이 부분분수라고.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무조건 분모에 K가 들었어. 분모에 K가 들어간 건 100% 부분분수야. 못 풀어 다른 거. 시그마 공식이 없잖아. 그럼 됐어. 1차, 1차. 얘랑 얘랑 뺀 거. 대신 개수가 똑같아야 돼. 만약에 개수가 가끔가다 다른 게 있잖아.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2는 바깥으로 빼면 되지. 2분의 1 이렇게.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수열의 항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뺀 거 4분의 4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칸수 차이를 보라고. 2k 빼기 1이야. 얘가 공차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더해봐. 2k 플러스 1이죠. 얘 안 나오죠. 한 번 더 더해봐. 2k 플러스 3이잖아. 두 칸 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게 뭐가 어려워. 칸수만큼 남는 건데요. 얘는 10부터 출발입니다. 10을 집어넣으세요. 19. 그 다음에 11을 집어넣으세요. 21. 앞에 거는 플러스입니다. 뒤에 거는 빼기입니다. 두 개 남겠죠. 49, 50. 이렇게. 50을 집어넣으면 103. 얘는 공차가 2니까 얘보다 바로 앞에 거는 101이 되겠지. 49를 집어넣기는 귀찮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라고. 얘 20번 짱이죠. 좀 부담스럽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 규칙이 있을 거예요. 1을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a1 3a1 더하기 대입해야죠. 2분의 1을. 분자분모 2를 곱해주시고 이걸 통분해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분모를 없애는 숫자를 곱해주시는 거야. 2를 곱하세요. 그럼 얘는 5분의 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항이 5분의 1.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지. 규칙을 찾을 수 있어. 두 번째 항은 5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항 한번 구해봅시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지. a2 아까 구했죠? 5분의 1이라고. 3 곱하기 a2. 이번에는 분자분모에 5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럼 8분의 5가 됐네. 8분의 1이 됐네요. 8분의 1. 벌써 보이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번째 항이 11 나오면 끝나지. 분모가. n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습니다. 요 n, 3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항이 8분의 1이라고 했지? 8분의 3 더하기. 분자분모 8 곱해주시고. 나오잖아. 11. 그럼 어떤 규칙이 있어요? 분모가 등차수열이잖아. 분모가 등차수열이잖아요. 여기는 2, 5, 8, 11. 일반항 빨리 구해주셔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항을 구할 때 여기다가 집어넣고 풀면 못 푼다니까. 그럼 언제 집어넣고 풀어? 문제가 지금 이제 중간 계산 과정인데. 공차가 3이잖아. 바로 3엔. 1 넣었을 때 2 이렇게. 그럼 20번째 항 20 집어넣으면 59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등차랑 등비수열은 구구단 수준으로 엄청나게 스피드 있게 풀어주셔야 된다. A1부터 A20까지 도와라는 뜻이잖아. 요걸 원하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여기다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까? A1 더하기 A2는 1이죠? 일단 벌써 이 두 개를 구했네?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가 나오겠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1, 2, 3, 4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구하면 되지 않아? 5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A5 더하기 A6 5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 집어넣어야지? 20번째까지 항이 되겠어? 얘는 1 집어넣은 거, 얘는 3 집어넣은 거, 얘는 5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19 집어넣겠지. 19 넣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9 이렇게. 얘는 n에다 1 넣은 거, n에다가 3 넣은 거, n에다가 5 넣은 거, n에다가 19 집어넣은 거. 항을 몇 개 집어넣은 거지? 홀수만 집어넣지? 1부터 20까지 홀수만 10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 10개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1, 3, 5, 7, 9 등차수열. 첫 번째 항 1, 마지막 항 19, 항의 개수 10개 나누기 2. 정답이 100.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일일이 항을 하나씩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론을 선생님이 먼저 본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합이구나. 그리고 두 개씩. 두 개씩 더하면 첫 번째 항부터 쭉 다 더하게 되겠지. A1이 20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다 n에다 1를 집어넣는 거야. A2는 이건 수능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물론 지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지. n에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A1이 홀수면 여기다 넣는 거고 A1이 짝수면 여기다 넣는 거야. 근데 A1이 짝수잖아. 그럼 여기 위에다 대입을 하는 거지. 밑에다 대입하면 안 되지. A1이 짝수니까. 그래서 2분의 A1이 2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11. A2는 11이 된 거야. 그럼 내가 A3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n에다가 2를 넣을 거 아니야. 2를.
근데 A2가 홀수잖아 지금. 밑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1 빼기 1. 그럼 얘는 5. 그럼 난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n에다 3을 집어넣을 거야. 3, 3, 3, 3, 3. 근데 A3이 홀수지. 5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겠죠. 2분의 5 빼기 1. 그러면 2. 짝수네. 그럼 이제 A5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n에다가 4를 넣겠지. 근데 A4가 짝수기 때문에 이번엔 위에다 넣어야죠. 2 더하기 2 나누기 2니까 2 이렇게. 그럼 A5가 2인데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야? 내가 A6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가 5를 집어넣을 건데 A5가 짝수니까 여기 위에다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또 아까처럼 2란 말이야. 또 6, 2가 되겠지 A6도. 그럼 그 다음부터 할 필요 없잖아. 계속 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0. 두 번째 항은 11.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2. 다섯 번째 항도 2. 여섯 번째 항도 2. 그 다음부터는 다 죄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3개만 다른 거라고. 그럼 1부터 10까지인데 나머지 7개는 2가 되니까 14. 그러면 5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없으면 등비수열, 얘가 없으면 등차수열의 모양을 하고 있는 놈이에요. 원래 알파 수열이야. 근데 일반항이 복잡해, 귀찮아. 원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그냥 대입을 하시는데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무식하게 대입을 하지 마시고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넘어갈 때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을 곱하고 더하기라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항 2라고 나왔지? 그래서 하는 거 봐봐. 2분의 1을 곱하고 1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1이죠. 다시 1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1이죠. 근데 다시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항이 2잖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알파 수열 모양일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7 이렇게 나왔어. 얘 없으면 등비수열, 얘 없으면 등차수열. 이런 합쳐진 수열을 알파 수열이라고 한다고. 첫 번째 항이 7이죠.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넘어가려면 어떻게? 2배를 해주시고 2배 하면 14잖아. 여기다 3을 빼는 거라고. 2배 주세요. 20이죠. 3을 빼는 거라고. 2배 주면 38이죠. 여기다 3을 빼는 거라고. 2배 하면 70이죠. 3을 빼면 67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계산이 좀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고. 여기다 언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풀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알파 수열은 이런 형태로 다음 항을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물이 처음에 120이 들어있어. 근데 어떻게 한대요? 물을 3분의 1을 버려. 3분의 1을 버려. 남는 건 3분의 2가 남았겠지. 요 양에 3분의 2가 남았겠죠. 그리고 30을 다시 집어넣는데 그럼 이게 첫 번째 시행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행, 1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n일 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입니다. 이게 n일 후입니다. 실판 보시고 되게 중요해. n일 후에 남아있는 수족관의 물의 양을 AN이라고 할게. 그럼 이제 그 다음 n 플러스 1일째 그 양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3분의 1을 버렸기 때문에 3분의 2만 남았고 그 다음에 30을 더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항이 120이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 하루 후가 바로 한 번 시행인 거야. A1이 12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n일 후의 양이 A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A1은 1일 후야. 한 번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0에서 3분의 1을 버리고 30을 더한 거 110. 이게 바로 A1입니다.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답이 여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이런 형태야. 이 문제로 그냥 바로 갈게. 조건이 두 개가 있지. P1이 참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요게 그냥 생긴 모양을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별 의미는 없어.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이 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Pn, 요 가로 안에 있는 n이 참이면 요거의 2배가 되는 것도 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첫 번째가 P1이 참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요거의 2배, P2도 참이겠지. 그럼 P2도 참이면 요거의 2배, P4가 참이겠지. 그럼 결국은 2를 계속 곱한 2의 거듭제곱꼴은 다 참이 되는 거 아닙니까? 1에서 2 곱하니까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그래서 2의 거듭제곱꼴 얘가 정답이 되겠죠. 얘가 2의 4승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P1이 참이라고 나왔어. 그럼 요 가로 안에 n이죠. 얘를 3배 한 것도 참이야. 가로 안에 n이죠. 요거를 5배 한 것도 참이야. 그럼 일단은 P1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한 것도 참이고 여기에 곱하기 5를 한 것도 참이 되겠지. 별로 어렵진 않아. 시킨 대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n자리잖아. n. p, n이 참이면 요거의 3배를 한 것도 참이고 아니면 요거의 5배를 한 것도 참이 되겠지. 요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n자리가 5가 들어갔지. 요거의 3배를 한 것도 참이고요. 요거의 5배 한 것도 참이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놈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지? 소인수분했을 때 3과 5로 이루어져 있어. 3 또는 5로.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놈이 3의 m승 곱하기 5의 n승꼴로 되어 있는 거야. m하고 n은 0부터 정수겠지. 왜냐면 3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5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했을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짝수는 없잖아. 2가 들어있지 않잖아. 그럼 이 짝수는 다 지워야지. 얘잖아. 3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얘는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쭉 나와 있어. 우리 제일 평범한 거. 쉬운 거 한번 해보자.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써 있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한다. 우리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1번 1단계야. 동글뱅이 1 딱 써주시고 n이 1일 때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게 1이잖아. 만약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3이라고 한다면 3부터 출발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하는 게 1이니까 1부터 출발입니다. 그럼 직접 대입하는 거야. 좌변. 왼쪽은 어떤 거지? 1부터 n까지 합인데 n이 1이기 때문에 그냥 1부터 1까지 합입니다. 좌변은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변에도 1을 집어넣는 거야. 직접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n에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2가 나와서 1 나왔죠. 어때요? 똑같죠? n이 1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n이 5부터 출발이다. 그럼 5를 시작을 해주는 거야. 시작점 제일 첫 번째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n이 k일 때입니다. k는 1 이상의 자연수라고 써주시고요. 그럼 n이 k일 때는 좌변이 어떻게 돼요? 1부터 k까지 합이 되겠지. 이렇게 써주는 게 좌변. 우변은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입니다. 이게 우변이 되겠죠. 같은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걸 증명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n이 k일 때는 맞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하게 좀 풀고 있는데 일단 n이 k일 때 맞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 수학적 기납법을 푸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따라서 풀어야 돼요. 따로 별도로 n이 k 더하기 1일 때 요 식을 한번 써주세요. 여기다 답지에다 쓰는 게 아니라 답지 바깥에다가 니네 서술형 주관식이나 수행평가 볼 때는 얘를 따로 너네들이 써주는 거야. 그래서 좌변은 1부터 n이 k 더하기 1이니까 k 플러스 1까지 더하겠죠.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에 마찬가지로 n자리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처음 배우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돼. 요거거든요. 우리는 이 등호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는 거야. 이게 증명 목표예요. 증명 목적이 바로 요 식을 증명하는 거야. 같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가 참이라는 가정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이 식과 이 식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요 부분이 똑같거든요. 요렇게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거는 얘가 더 들어갔지? 그래서 얘를 더하는 겁니다. 이 주어진 식에서 양변에 이제 네모칸으로 쳐져 있을 거예요. 답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요 자리가 바로 k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써야지만 내가 뭘 더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에 더합니다. 더한다고 써줘야지. 왼쪽 갑니다. 왼쪽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k 여기에다가 지금 더한 겁니다. k 더하기를.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야 될 거 아니야. k 더하기를. 등호가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이 더해도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왼쪽은 똑같아졌지. 이제 오른쪽을 통분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100% 나옵니다. 얘를 통분합니다. 2분의 묶어줄게. 2분의 2가 되겠지? 2 곱하기 k 더하기 1. 그럼 보이세요? 요 k 더하기 1로 묶이는 거? 그럼 얘를 묶었으면 남는 건 k 플러스 2야.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2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요 등호 성립했죠? 언제? n이 k 더하기 1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언제?
K번째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난 겁니다. 왜 증명이 끝났느냐? 아까 전에 문제 봐봐. P1이 참이야. 그런데 Pn이 참이면 Pn 더하기 1이 참이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래. 근데 지금 P1이 참이었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P2도 참이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P3도 참이 돼요. 3을 집어넣으면 P4도 참이 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항이 참이었죠? 성립했지? K번째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번째도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럼 이제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항도 성립하겠고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땡땡땡 1번과 2번에 의하여 주어진 식, 주어진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러면 증명이 끝난 겁니다. 되게 특이한 증명 방법이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증명할 목적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K번째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랑 얘랑 식이 왼쪽에 요만큼의 차이가 나. 얘를 똑같이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오른쪽이 우리가 증명할 목적인 네모칸이 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바로 등호로 이루어진 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우선 배경지식 좀 설명해 줄게요. 내가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A가 B보다 큰 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찌어찌 계산하다 보니까 A가 C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어. 이게 참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얘가 B가 아니라 C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C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는 C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는데 C가 B보다 커. 그럼 결국에는 A가 B보다 클 거 아니야. 얘는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줘? 얘랑 얘랑 빼겠죠. 빼서 양수. 0이 돼도 상관없고. 오케이 말이? 얘는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식이 이 자리가 정확하게 B가 안 나와. 아까 등호일 때는 정확하게 B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주는 거야. 이놈이 B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A는 B보다 크겠죠. 왜? A가 C보다 큰데 C는 B보다 크잖아. 자동으로. 이 방법을 이용을 할 거야. 시작합시다. 얘는 n이 2부터 출발이에요. 그럼 첫 번째 2부터 넣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여기다 써줄게요. 1번. n이 2일 때. 좌변. 당연히 n에다 2 넣어야지. 딴 데다 넣지 말고. h에다 2 넣으면 안 되겠죠. 2 넣었어요. 그 다음 오른쪽. 우변. n에다 역시나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가 커? 전개해볼까? h가 지금 양수라고 했거든? 양수를 제곱하면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럼 1 더하기 2h, 1 더하기 2h 똑같은데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좌변이 크겠죠. 그래서 성립. 언제? n이 2일 때. 얘가 시작하는 그 n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n이 k일 때 써야 되겠죠. k는 2 이상 써주고 2부터 출발이니까 1하고 쓰면 안 되고 2부터 출발. 그럼 이제 식을 쓰는 겁니다. 좌변. 1 더하기 h의 k승. 우변. 1 더하기 kh. 이거 큰지 우리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맞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해? 증명할 목적을 써주는 거라고. n이 k 더하기일 때 써주는 거야. nh였지? 이렇게 되는 거야. n 자리에 k 더하기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 이게 우리의 증명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명 목적이 돼요. 그럼 보세요. 얘를 이용을 해야 돼.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 목적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A고 얘가 B야. A가 B보다 큰 걸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식을 이용할 거야. 얘는 K승인데 얘는 K 더하기 1승이기 때문에 1 더하기 H가 얘가 하나가 적은 거 아니야. 얘가 K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더하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곱해야지 한 번을. 양변에 뭘 곱해? 얘가 네모칸 데 있겠지? 1 더하기 H를 곱하는 겁니다. 더하는 게 아니죠. 곱해야지 1승이 늘어나니까. 곱한다. 근데 실제 곱하는 거야. 너 곱해. 1 더하기 H의 K승이 아니라 K 더하기 1승으로 바뀌었겠지? H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1 더하기 KH 곱하기 1 더하기 H. 이 부등호가 성립하겠지. 얘가 맞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한다면 얘를 똑같이 곱해도 부등호는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A잖아. 우리가 증명할 목적 A거든요. 얘가 B가 아니야. 전개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k 플러스 1h 플러스 h 제곱이에요. 모양이 달라. 그래서 선생님 얘를 아까 전에 c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증명하면 돼? 이놈이 얘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얘가 1 더하기 k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1h 플러스 k 제곱이 kh 제곱이지? 이거 잘못 썼어요. 여기 kh 제곱.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했죠? 뺀다고요. 물론 지금은 이걸 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이 부분이 똑같고 얘가 더 있잖아. k는 2 이상의 자연수고 h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은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쵸? 눈으로 봐도 큰데 그냥 보기에서는 아마 이게 네모칸으로 돼 있어. 뭐랑 뭐랑 뺐냐고. 그럴 때 써주는 거야. 그럼 뭐가 남아? kh 제곱이 남죠. 이게 0보다 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c가 얘 c, 여기 있는 우리가 증명할 목적 b보다 큰 거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이 1 더하기 k 더하기 1h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게 언제? n이 k 더하기 1일 때야. k 더하기 1일 때 성립.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k번째가 맞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항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2가 맞다라고 써 있잖아. 그럼 그 다음 항인 세 번장이 맞겠죠. 그럼 세 번장이 맞다면 다시 한번 네 번장이 맞겠죠. 그래서 쭉 골고루 뒤에 끝까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등호야. 이게 귀찮지, 이게.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귀찮게 된다. 어떻게 해요? 얘는 지금 2부터 출발이잖아. 그럼 첫 번째 n이 2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n이 2일 때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접 대입해야지. 직접 대입해서 부등호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n의 제곱분의 1까지인데 n이 2면은 1 더하기 2의 제곱까지가 되겠지. n자리에 2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좌변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몇 나오니? 4분의 5가 나오겠지. 이게 좌변. 우변에는 요 n에다 2를 집어넣는 거죠. 2 빼기 2분의 1. 2 빼기 2분의 1 하면 몇 나오냐? 2분의 3 나오지? 그럼 얘는 2를 곱하면 4분의 6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그렇지? 오른쪽 부등호 증명하는 거니까 성립한다. 된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n이 k일 때. k는 2부터 출발이니까 k는 2 이상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좌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k 제곱분의 1까지고. 우변은 n자리에 그냥 k 넣으면 돼. 여기까지가 되겠죠? 오른쪽이 큰지 우리는 모르지. 그래서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답지 바깥에 요건 쓰는 거 아니야? 답지 바깥에 써야 돼. 답지에다 쓰지 마시고 n이 k 더하기 1일 때를 미리 써보는 거야. 우리가 증명할 목적을. n자리에 k 더하기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k 더하기를 집어넣어야죠. 요 주어진 식에 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게 증명할 목적이야. 얘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좌변 모양이 얘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더한다라는 게 네모칸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여기 보면 100%예요. 양변에 있잖아. 양변에 뭐를 더할 것이냐? 우리의 증명 목적 얘랑 얘랑 요만큼 차이니까. 또 네모칸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더한다. 더해야지. 얘는 곱하기가 아니니까. 더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더합니다. 그럼 일단은 요 증명 목적 다시 옆에다 써줄게요. 이게 증명할 목적. 이게 증명할 목적입니다. 일단 지우고요. 또 양변에 뭘 더했어? 얘를 더했지? 똑같이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부등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양수잖아요. 제곱이니까 양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증명 목적은 얘가 A, 얘가 B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요거 B.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쪽에 더하면 등호일 때는 무조건 요 자리가 얘랑 똑같았었단 말이야. 근데 부등호는 달라. 요 놈이 C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나는 A가 B보다 작다는 걸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A가 C보다 작은 걸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B랑 C랑 봐봐.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지 증명이 된 거야? 아니면 이렇게 돼야지 증명이 된 거야? 이게 우리가 증명 목적이고 지금 우리가 밝혀낸 식은 요 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게. B가 작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식이야? 아니면 B가 커야지 원하는 식이 나와요? 만약에 B가 C보다 작으면 B가 A보다 큰지 여기 있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걸 우리가 증명해야지. 이쪽에 B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한 C가 B보다 작으면 A는 C보다 더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보다 A가 작게 되겠지. 저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빼야지. 여기 있는 B에서 여기서 얘를 빼는 겁니다. 분배법칙 할게요. 이렇게 B에서 C를 빼서 얘가 양수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요. 통분할게. 이걸로 통분합니다. 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K 곱하기 K 더하기를 곱해야 되고요. 요 놈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K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해야 되고요. 얘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분자의 K를 곱하겠지. 자리가 없으니까 요거 다시 써줄게요. 여기다가 왼쪽. 부등호가 좀 더 귀찮단 말이야.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K제곱 빼기 K 플러스 요거 제곱한 거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여기 마이너스 K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얘 지워진다. K제곱도 지워지네. 남는 건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입니다. 아까 K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양수네. 증명했죠? 양수인 거. 그럼 이제 증명이 끝난 거라고. 지금 뭐냐? 9의 인승 빼기 1이 8의 배수임을 보인다. 어디서? 모든 자연수에서. 그럼 1번. 당연히 N1부터 출발이겠죠? N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9 빼기 1, 8 나오죠? 8의 배수 맞지? 그럼 두 번째, N이 K일 때야. 그러면 9의 K승 빼기 1이 8의 배수가 됨을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8K든 8M이든 써주는 거야. K 썼으니까 8M이라고 쓸까? 여기서는 M 썼네. 8M 이렇게 쓰는 거지. M은 자연수.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좀 더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빈칸대로 이제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역시나 증명 목적 한번 써볼게요. N이 K 더하기 1일 때죠. 9의 K 더하기 1승 빼기 1이 얘가 이제 8의 배수가 되면 되잖아. 8의 배수라는 건 이런 식이잖아. 8 곱하기 이런 꼴. 그러니까 이게 증명할 목적이야. 그럼 요거 모양이 어떻게 돼요? 얘는 K 더하기 1승이고 얘는 K잖아요. 그쵸? 이제 이 모양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얘는 우리의 증명 목적을 먼저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서 하자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 우리 증명 목적. 요거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오른쪽 그냥 그대로 가자. 8 곱하기 9의 K승 더하기 네모 빼기 1이라고 써있죠. 그럼 봐봐. 여기 빼기 1 빼기 1 똑같잖아. 그럼 이 부분이 같아야 된다고. 얘랑 얘랑이. 그럼 왼쪽은 9의 K 더하기 1승이고 오른쪽은 8 곱하기 9의 K승 더하기 네모거든요. 여기는 더하기 1을 곱하기 9로 이렇게 꺼낼 수 있지. 그럼 얘를 왼쪽으로 넘어가면 얘랑 얘랑 빼면 그냥 9의 K승이 나오잖아. 여기가 9의 K승이면 앞에 1이니까 8 더하기 1은 9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9의 K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이 부분 봐봐. 얘지. 이 자리가 바로 8 곱하기 9의 K승 8M 이렇게. 88 묶이는 거 보여? 9의 K승 더하기 M. 그래서 요 놈이 우리 증명 목적이잖아? 8 곱하기 네모꼴. 그래서 증명이 끝난 겁니다. 네, 요 자리가 이제 나가 들어가는 거죠. 나.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빈칸대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제 증명하는 방법 갈게. 우리가 증명할 모양이 얘지. 그럼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야. 얘를 만들어 줘야 돼. 그럼 지수가 1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9를 곱할게요. 9를 곱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 빼기 1이 돼야 되니까 양쪽에 더하기 8을 했어. 이게 원래 선생님 방법이 더 편해. 8을 더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로 묶으면 끝나잖아. 8의 배수. 원래 이게 훨씬 편해. 근데 얘네들은 좀 약간 좀 어렵게 증명을 해. 그래서 얘는 요 식을 보시고 요거 이렇게 지우고 빈칸 채우기니까 네모 넘겨서 빈칸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훨씬 편하지 원래. 이 모양을 이용하는 게.